2026년 최대 지정학적 위험이 러시아, 이란, 중국이 아니라고 하면 어떨까요? 매일 미국의 적이라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위험은 16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덴마크에 통제해 있고 완전한 나토 회원국인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계획을 실행하면 세계 질서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백악관 수사는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든 아니든 그린란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해 우리는 이들을 이웃으로 둘 수 없습니다. 저는 쉬운 방법으로 거래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방법이 무엇인가요? 미국이 미군을 그린란드에 파견해 군사 점령을 할 의향이 있나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와 중국, 러시아 선박들이 그 섬을 포위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진짜 이유를 알아냈고 결말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린란드는 흥미로운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사이에 있으며 국토의 80% 이상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약 5만 7천 명만 거주하며 주요 산업은 어업입니다. 이 섬은 덴마크 자치령으로 시민들은 덴마크 국적과 여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의 주장은 그린란드가 지리적으로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이 500년 전에 거기에 배를 댔다고 해서 그 땅을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땅에 배를 댄 건 의미 없다는 말이죠. 트럼프가 미국 건국 과정을 알까요? 원주민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하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그 사람은 그린란드가 북아메리카 지각판에 있으니 유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와이는 태평양 지각판에 있으니 미국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하와이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하려는 일은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두렵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그린란드 파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지정학 상황에 혼란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린란드 강제 점령 계획에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붉은 달과 비슷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솔직히 미국 시민으로서 이런 말 듣기 힘듭니다. 80년 전 미국 군인들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 목숨을 걸고 독일 나치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늘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에 우정의 선물을 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미국을 적으로 봅니다.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의 논리가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 정책 입장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의 국토안보 보좌관에 따르면 힘이 정의라고 합니다.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원하는 영토나 자산을 마음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구하려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았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나토 파괴를 꿈꿔왔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주된 이유였고 여전히 그렇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그린란드 침공 위협으로 트럼프는 푸틴을 위해 나토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보지 못하고 침공을 정당화할 이유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것이고 나는 그걸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갈 것이고 나는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말 그린란드를 원하냐고 누가 물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두 나라 모두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고 그린란드라는 단어조차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전략적 국가 목표 측면에서 이 러시아 중국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정당화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 육군 장군의 진실 발언을 다시 들어보세요. 군사적으로 중국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 주둔해온 것은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린란드를 물리적으로 점령해야 한다는 설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관련된 복잡한 지정학 문제 논의에서 사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프랑스 장군이 지적했듯이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린란드에 관여한 나라는 오직 하나, 바로 미국뿐입니다. 그 현실은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에 첫 번째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주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유럽 외교관들이 트럼프의 중국 러시아 선박 그린란드 활동 주장에 대해 완전히 일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그린란드에 관심이 없고 중국의 개입도 워싱턴 주장과 달리 평범한 수준입니다. 베이징은 주로 무역과 관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4 년 그린란드에서 3억 7,700만 달러어치 생선을 사들이며 주요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그린란드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5,000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주 반대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린란드의 광물이나 자원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듯이 중국과 그린란드의 관계는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지 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대계획의 두 번째 문제, 즉 그린란드 천연 자원이 쉽게 채굴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아마도 우리 시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터일 것입니다. 그는 미국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계획에 동참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비전을 마케팅하는 것과 전략 실행은 전혀 다릅니다. 대담한 말 뒤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이 경제나 산업 현실에 기반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워싱턴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방위 시스템부터 전기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귀 광물을 첨단 제조에 필요한 999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그린란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린란드는 희귀 광물이 많으니 그린란드를 합병해 미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 생각에 동의한 것이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지도에서 그린란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미국의 큰 전략적 취약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 개발이 쉽다면 왜 아직 안 됐을까요? 여기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린란드는 1,100개가 넘는 잠재적인 광물 부지를 확인했지만 섬 전체에 실제로 운영 중인 광산은 단 2곳뿐이고 실제로 발급된 광산 채굴 허가는 겨우 8개에 불과합니다. 그린란드에 큰 이익이 있었다면 민간 산업이 이미 진출했을 겁니다. 자본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요. 말타 험버트 북극 연구소 설립자 겸 수석 연구원은 그린란드를 미국 히토류 공장으로 만든다는 건 공상과학 소설일 뿐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달에서 채굴하는 게 낫고 그린란드는 더 나쁩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그린란드는 약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북극 작업 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5-10배 더 듭니다. 대부분의 광상은 북극 외딴 지역 1마일 두께 빙하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은 연중 대부분 어둡고 인프라도 거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2024년 초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기다리 붕괴 후 미국 정부는 재건에 6년 5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때 컴퓨터나 인공지능 없이도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예정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사 연도 안 돼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 하나 재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 중 하나에서 희귀 광물을 은밀하게 추출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믿음은 낙관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전략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미국의 신뢰도와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 보수 진영에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힘으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미국이 내세우는 원칙들과 충돌합니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가디언지에 따르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린란드인의 85%는 미국 합류를 원치 않고 9%는 미정이며 6%, 약 3,400명만 지지합니다. 이 현실은 그린란드가 미국에 합류하길 바란다는 미국 대중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하지만 이 채널의 모든 영상에서 그렇듯이 저는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제 사실은 워싱턴에서 나오는 수사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만약 미국이 정말로 그린란드를 점령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이길 수 없지만 군사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는 다릅니다. 그린란드 합병은 미국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애니 애플바움도 이를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지역 깡패라면 유럽과 아시아의 옛 동맹들은 우리에게 문과 시장을 닫을 것입니다. 곧 서방우 국가들도 우리에 맞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방역할 것입니다.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세력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며 세계 무역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결코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이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스쿼크박스는 최근 EU가 미국 기술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련 나토 체계를 거부해야 할까요?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이 거의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가격에 대해 중국과 새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의 불안정성이 베이징에 조용한 승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쟁이 왜 중국의 선물인가 라는 영상을 올렸고 그 핵심 논리는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며 규칙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인식됩니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워싱턴이 실수를 거듭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 인구 85%는 이미 중국을 미국보다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유럽 영토를 침공해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관계 재평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단순한 외교 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큰 지정학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대신 무력이 앞서고 단기 허세가 미국 위상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승리가 아니라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무료 AI 마스터마인드 교육에서 제 무료 선물을 활용하고 AI의 모든 것을 배우세요. 등록 링크는 영상 설명과 아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곧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